평상시 우리가 국어 공부할 때 성적 올릴 때는요 반드시 부터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먼저 하세요. 시간 내에 다 맞을 수 있도록 무조건 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다 날려도 돼.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현역 고3입니다. 국어는 거의 3, 4등급 나오고요. 가장 고민이 많은 때긴 해. 3, 4등급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올릴지를 잘 모르니까 이 구간대가 좀 약간 답답해. 2등급 정도만 나와도 본인이 약간 뭐가 약한지 이런 것들을 좀 하는데, 이 3, 4등급 친구들은 본인이 뭐가 약하고 강하고 뭐 이게 한글인지 일본어인지 이런 거 좀 약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라고 할까? 화작했겠다. 독서랑 문학이랑 무엇을 먼저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 수능 때 문학이 어려울 거라고 해서 그건 몰라요. 2024학년도에 수능이 어렵게 나왔죠. 문학이 올해 나왔던 6월 평가원은 일정한 기조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떤 강사는 뭐 6평 보고 뭐 기조를 알았다는데 이번 6평 가지고는 기조가 안 나왔어요. 아무것도. 그냥 무난한 시험이 있기 때문에 딱 정해줄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은 안 해도 돼. 자, 평상시에 우리가 국어 공부할 때 성적 올릴 때는요 반드시 문학부터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학은 기본적인 정보량이 낮아요. 적어요. 정보량이라는 게 뭐냐는 게 되게 중요해. 이게 니들이 뭐 선생님 저는 무슨 A라는 지문이 정보량이 많아갖고 되게 힘들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정보량이 뭐야? 정보량이라는 것도 설명해봐. 내용이요. 내용은 다 많아. 정보량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마주칠 때 낯선 정도, 이걸 정보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무언가의 글을 읽을 때 이 글 속에 있는 정보가 나한테 많이 낯설어. 그러면 정보량이 되게 많은 지문이고, 낯설지 않아. 내용들이나 이게 친숙해, 익숙해. 그러면 정보량이 낮은 지문이겠죠. 근데 이게 문학 같은 경우는 정보량이 낮은 이유가 뭐냐? 뻔한 얘기. 어차피 사람 사는 얘기. 그냥 고전 시간은요 똑같아. 여러분들이 고전 시간은 그 생김새 때문에 그 겁먹는 거지 오히려 더 쉬워. 그래서 이 정보에 대한 유형화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 이별에 대한 시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별을 했어. 이별에 대한 시 이게 아니라 이별인데 여기에서 이제 화자의 태도나 그런 것들도 유형화를 하는 거죠.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유형화를 하지 않으면 안 늘어요. 생각을 해봐 얘들아. 그 수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센수학이나 이런 책을 여러 번 풀면 실력이 늘잖아. 국어는 많이 풀어도 안 는단 말이야. 그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란 말이야. 수학은 그냥 애초에 그 로직 자체가 유형화가 돼 있단 말이야. 항상 유형화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유형합니까? 라는 건 내가 알려줄게. 좋아요, 구독, 알림은 안 해도 돼. 그래서 우리 친구는 무조건 문학부터 문학을 잡습니다. 우리가 문학 4지문이 한 세트죠. 4지문을 25분에서 28분까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간 정해주면은 시 같은 경우는 n 플러스 1분 30초, 외에는 문제 개수예요. 소설 같은 경우는 n 플러스 2에서 3, 갈래복합 n 플러스 2분 30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소설이 고전소설이 있고 현대소설이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n 플러스 2에서 3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내에 풀 수 있도록 우리 친구가 노력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시간 내에 풀 수 있을까? 라는 거를 유형화해갖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됩니다. 갈래복합 같은 경우는 5문제에서 6문제죠. 시 같은 경우는 3에서 4문제 정도.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소설 총 8문제 나오고요. 4사로. 그리고 시 같은 경우는 운문은 갈래복합까지 해갖고 9문제 나옵니다. 수능에서. 근데 이제 내후년은 좀 바뀌어요. 문제 유형이 바뀌어요. 내후년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지금 신유형이 어떻게 나올지 예비 문제가 나왔는데 그대로 나올지 아니면 좀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36 나오거나 4, 5 나오거나 이렇게 나옵니다. 쌤 생각에는 우리 지금 고3 친구 같은 경우는 무조건 문학 먼저 하세요. 문학을 시간 내에 다 맞을 수 있도록 무조건 문학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냥 독서는 다 날려도 돼. 근데 이제 시간을 위해 내가 연습한다는 거는 시 플러스 갈래복합만, 이거는 양치기 플러스 경험이 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소급 같은 소설 가능. 근데 소설 있죠? 이거는 시간을 빠르게 못합니다. 시간이 빨라지기를 기다려야 돼요. 왜? 소설은 이게 약간 문학이지만 독서가랑 비슷해요. 요즘 소설 문제 출제 트렌드가 상당히 독서처럼 냅니다. 논리 전제나 추론 같은 것도 많이 내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소설 읽는 거를 공부를 해서 계속 그런 것들을 잡아가는, 지문을 읽으면서도 추론을 해가면서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푸는 연습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정독해서 읽어야 돼요. 이거 양치기가 아니라 이거 유형화 하셔야 됩니다. 유형화.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했어요. 유형화라고 하면 어떤 유형화냐면은, 예를 들면 뭐 1인칭 대전작 어떻게 읽을까, 그리고 발화는 어떻게 읽을까, 고전소설이 어려울 때 어떻게 나와야 어려운가, 그 어려운 요소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요소들은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발화의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발화자를 밝히지 않고 그냥 바라만 뚝 튀어나온단 말이야. 이런 것들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잡아가셔야 됩니다. 유형화가 되게 중요해요. 시 같은 경우도 되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시가 있고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거에 대한 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스스로 고민하고 공부하는 친구들 멋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스스로 고민하고 공부하는 친구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쌤이 문학은 꼭 다음 주쯤까지 책임집니다. 지금 강의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근성이 좋게끔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에 공지 한번 할게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좀 짧은 힌트를 주자면 문학 먼저 하세요. 무조건 문학 먼저 하세요. 독서는 나중에. 선생장에서 토요일 저녁 10시 연애